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분입니다. 강체의 평면 운동학 5번째, 가속도에 대한 상대 운동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제너럴 플레인 모션, 즉 이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제 동시에 하는 다음과 같은 어떤 링크 부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A점은 이제 이러한 경로를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전체 링크는 이제 A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제 B점의 운동 경로는 다음에 어떤 이 파란색으로 된 경로를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해석을 할 때 맨 처음 우리가 속도 해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먼저 이제 A점에 대한 가속도 방향으로 이제 B점도 이제 이러한 가속도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A점에 대한 어떤 B점의 이제 상대 가속도를 우리가 B for A라고 하면, 이제 그 A점에 대한 가속도에다가 이제 이러한 상대 운동에 대한 가속도를 이제 더해준 것이 결국은 이러한 제너럴 플레인 모션에 있어서 이제 B점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A점에 대한 가속도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상대 가속도는 우리가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선 방향의 이제 A, B for A, T와 그리고 노멀한 방향, 즉 이제 수직 방향의, 즉 이제 A점으로 향하는 이 점에 대한 수직 방향의 A, B for A, N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전체를 이제 전체 벡터를 다 더해주면 결국 AB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VB는 VA 플러스 VB for A라고 하는 우리가 상대 운동 관계식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결국 dVB dt는 이제 AB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AA,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AB for A인데, 이제 AB for A는 우리가 다음에 두 개로 접선 방향과 이제 노멀한 방향에 이제 두 개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선 방향의 이제 가속도는 각 가속도 곱하기 이제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변이 혹은 상대 거리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하면 이제 외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노멀한 방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 속도의 제곱 곱하기 마찬가지로 이제 A점과 B점에 대한 거리 벡터의 곱을 이제 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대 운동 해석에 있어서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 속도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만일에 혹시나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 운동의 이제 속도를 이제 해석하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방법으로 이제 각 속도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속도에 대한 상대 운동 해석의 몇 가지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슬라이더와 이제 링크가 결합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기구학적 장치에 있어서, 이때 이제 A점이 우리가 이제 순간 중심에서 다루었던 개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점에 대한 속도가 이제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링크 부재를 우리가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 링크 AB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B점에 대한 가속도를 이제 다음에 그 노멀한 방향과 접선 방향에 대한 가속도를 통해서 이제 AB를 이제 B점에 대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오메가와 이제 알파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해를 해서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링크 BC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슬라이더에 그 속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AC가 되게 될 텐데,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또 만일에 그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그 상대 운동 해석에 의해서 이제 C점에 대한, 지금 이제 B점에 대한 C점의 어떤 상대 그 운동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서 AC를 구하면 되고, 이때는 어차피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그 지금 링크 AB 부재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곡선 경로를 이동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접선 방향과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슬라이더는 이제 수평 운동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바로 그냥 그 A 그 B per C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제 실린더가 이제 이렇게 지면에 붙어서 이제 미끄럼 없이 굴러간다라고 하면 A점에서의 속도는 0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속도가 0이면 가속도도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원통이 굴러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각 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가속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상대 운동 관계식을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관계식은 이제 이 지점에 대한 VG는 결국 이 VA 플러스 이제 오메가 크로스 R G per A이었고, 이때 이제 VA가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이 지점에서의 우리가 속도는 이제 오메가 곱하기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혹은 이제 이 원통의 이제 반지름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은 AG가 되게 될 것이고, 이쪽은 R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를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각 가속도 알파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이제 VA가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이 지점에 대한 가속도도 이제 알파 곱하기 R로 그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제너럴 모션과 달리 어떤 이제 지점이 그 지금 어차피 이렇게 원통이 굴러간다 하더라도 지점은 계속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곡선 운동 같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식이 그 정리가 되어서 그 유도가 되고, 하지만 지점이 아닌 다른 점으로 우리가 다른 점에 대한 이제 그 속도나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일반적인 그 제너럴 모션에 있어서의 이제 속도에 대한 상대 운동 해석과,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가속도에 대한 상대 운동 해석에 의한 이제 수식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로드 AB가 이제 이제 끝단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롤러가 그 조립이 되어져 있고, 이제 길이는 10m이고, 이때 이제 그 A점이 이제 이러한 그 45도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VA는 2m/s, 그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AA는 3m/s 제곱의 가속도가 주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그림의 그 희미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진하게 표시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대기가 이제 로드 AB가 이제 그 수평이 되는 순간에 이제 각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비탈면의 각도는 동일하게 45도로 나와 있고, 먼저 우리가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면, 이제 로드 AB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도시가 되고, 어차피 이쪽 부분도 롤러가 이 비탈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다음의 방향으로 나옴을 알 수 있고, 일단 뭐 AB의 방향도 이제 어차피 이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평이 되게 되는 순간이 오려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위쪽으로 가속을 해야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A점에 대한 그 속도와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점에 대한 것은 이제 A점에 대한 B점의 그 상대 그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R B for A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벡터는 표시가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가속도 오메가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순간 중심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 이제 이쪽 부분의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긋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수직한 방향에 직선을 그으면 어차피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그 이제 순간 중심에서부터 A점까지의 그 거리 벡터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VA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V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메가 곱하기 그 순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벡터 R을 곱해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풀이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는 우리가 순간 중심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제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회전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상대 그 가속도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그 AB를 이제 노멀한 방향과 이제 접선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한 것이 이제 다음에 그림에 나타난 이제 A B per AT와 그리고 A B per N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계산 공식은 이제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가속도에 있어서의 이제 상대 운동 관계식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이때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값은 이제 알파는 모르고 오메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뭐 그 이제 B점에 대한 가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미지수의 값이 두 개인데, 일단 이제 엄밀하게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성분별로 다시 이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A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Y 축으로 다 분해를 해보면 이제 AB 코사인 45도 I 플러스 AB 사인 45도 J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변은 이제 AA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이 위쪽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X축과 Y축으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 AA는 이제 3 코사인 45도 I 마이너스 3 사인 45도 J가 되게 되고, 이제 알파 크로스 이제 R P per A는 어차피 10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0i가 되어서, 일단 이 행렬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적에 대한 행렬식을 풀어서 일단 알파에 대한 아마 이제 j 값으로 나올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하면 되고, 이제 이쪽도 오메가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 양이므로 0.283, 즉 이제 오메가가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오메가 제곱은 이제 스칼라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10i에다가 그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식을 이제 i에 대해서 정리하고 j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i에 대한 것은 이제 x축 방향 성분이라고 하면, 이제 위쪽에 나온 것이 이제 i에 대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이 그 이제 j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다행히 이제 각각이 이제 알파는 아래쪽 식에만 나오고, 이제 그 위쪽 식은 우리가 이제 우변은 모두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식으로 나왔고, 이제 미지수가 A, B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A, B를 구해서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알파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B점의 가속도는 이제 1.87m/s 제곱이고, 이제 방향은 우리가 키네매틱 다이아그램에서 도시를 했기 때문에 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고, 알파도 이제 어차피 방향을 우리가 그 다이아그램에서 도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각각 속도는 각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므로 이제 다음에 방향이 되게 되겠고, 이제 값은 0.44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크가 미끄럼 없이 굴러갈 때, 우리가 앞서 그 설명에서는 이제 지점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A점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먼저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 이제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가속도 지점에 대한 각가속도는 이제 알파 R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일단 반지름이 0.5피트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2피트 per 세크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키네매틱 다이아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지점에 대한 그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즉 이제 이렇게 구르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지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속도의 방향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쪽 방향이 나옴을 알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상대 운동 관계식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이제 각각의 부분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하면, 어차피 이제 A점에 대한 가속도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 A점은 우리가 이제 속도는 0이 되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가속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 방향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일단 뭐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도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임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상대 그 G점에 대한 A점의 이제 상대 가속도도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일단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G점에 대한 우리가 상대 운동식에 의해서 이제 속도는 0이 나왔지만,
이제 가속도는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J 그 피트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이제 발생을 하면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위쪽 방향으로 이제 지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 18만큼의 크기의 이제 가속도가 이제 구심 가속도가 이제 발생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점이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도 뭐 속도를 미분한 것이 이제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 0이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차피 이렇게 그 원통이 회전하면 당연히 이 끝점 부분에는 구심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하지만 이 점에서의 그 속도가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접선 속도는 이제 접선 방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접선 방향의 속도는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접선 방향의 성분의 값은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없지만, 즉 이제 AAX는 없지만 이제 AAY는 이제 구심 가속도가 그, 그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그 스풀, 이제 뭐 영어로 스풀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뭐 실타래 같은 것을 우리가 스풀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뭐 우리가 밸브에서도 뭐 스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뭐 다양한 분야에 또 그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실이 감겨진 이제 어떤 물체를 우리가 스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줄이 이제 이 천정 부분에 이제 고정이 되어서 이제 아랫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줄이 이제 풀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줄이 풀리면서 이제 당연히 이 스풀은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방향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지점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값이 일단 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이동 가속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이러한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장력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제 이러한 원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그 중심점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는 방향까지는 우리가 그 식에 의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러한 스풀이 아랫방향으로 이동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G는 아랫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 그 가속도는 이제 결국 지금 문제상에서는 이제 오메가와 알파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에 의해서 그 AG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만일에 이 스풀이 어떤 중력가 속도로 그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중력가 속도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각 가속도를 이제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각 가속도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에 의해서 AG의 값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 피트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 B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B점에 대한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은 일단 우리가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도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이제 상대 운동에 대한 것은 항상 이제 노멀한 방향은 G를 향하는 방향이고, 접선 방향은 지금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접선 가속도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상대 운동에 대한 그 다이아그램은 그 키네매틱 다이아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도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구하면 결국 이 값이 결국 t 방향이 결국 abx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n 방향의 값이 이제 abx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그 상대 운동 관계 시기에 의해서 일단 뭐 우리가 모르는 값은 없고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어차피 지금 R 비퍼 G도 이제 이 원형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 값이 0.75인 피트인 반지름 값이 들어가면 되고, 일단 방향은 이제 위로 윗방향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벡터로 생각을 하면 이제 지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ABXI 플러스 ABYJ는 일단 AG는 마이너스 2J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아랫방향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J 플러스 이제 이 알파는 어차피 우리가 벡터로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 4K 크로스 이제 0.75J 윗방향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0.75J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의 이쪽도 오메가도 어차피 그 이제 3K인데 즉 이제 마이너스 3K인데 어차피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K 닷 K는 결국 1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냥 스칼라 값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3의 제곱 곱하기 0.75J를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성분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마이너스 4K 크로스 0.75J에서 이제 I 성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값이 바로 그 AB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4 곱하기 0.75는 3피트 퍼 세크 제곱이고,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 그리고 이제 ABY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75를 하면 마이너스 8.75 피트 퍼 세크 제곱이므로 아랫 방향으로 그 가속도가 이제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이제 총 그 가속도의 값은 결국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되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9.25 피트 퍼 세크 제곱이 되게 되고, 방향은 이제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AB x분의 ABy를 이제 아까 탄젠트한 값이 결국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71.7도가 되게 되고, 일단 정확한 방향은 어차피 우리가 벡터를 도시를 해보면 이제 벡터의 방향 이쪽 방향이 나옴을 알 수 있고, 이 각도는 이 x축으로부터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